2013년 6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뒤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 교수, 청소년,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국정조사 실시, 원세훈 구속 및 관련자 엄중 처벌,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고 매주 전국 주요 도시의 광장에는 촛불이 켜졌다. (2013년) 전국에 켜진 민주주의 수호 촛불. 도대체 국정원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2012년 12월 대선 기간 정치 중립을 해야 할 국가기관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온라인 댓글 달기 활동을 하며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행위가 밝혀졌다. 정치 현안과 관련된 글을 120건이나 써올렸다고 번복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론 조작은 대선 시기 반짝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부터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음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각종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정원의 소행으로 밝혀진 양만 보고서로 2,200여 쪽, 온라인 게시물 숫자만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아직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정모가 다 드러나지 않아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은폐되고 축소된 수사 발표만 보더라도 국정원이 그동안 국가 정책을 비판하며 민주주의를 외치는 모든 사람들을 종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KTX와 의료 등 국가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 무상급식을 외치던 사람들, 반값 등록금을 외치던 대학생, 4대강이 아닌 생명평화를 외치던 종교인들, 새누리 보수정당의 비판적인 진보정당 등이 국정원에 의해 종북의 딱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국정원은 일배충과 다를 바 없는 모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댓글도 서슴지 않았다. 통 크게 뇌물 먹고 자살한 자는 순교자지? 살아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 후회하나? 좌빨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하세요. 등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2번, 3번 죽이는 조롱과 욕설을 홍어, 전라디언 등 5.18 역사 정신을 왜곡하고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온라인 뉴스 기사나 아고라 등 대형 포털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짚는 의견 댓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실시간으로 너도 종북이냐? 종북이구나 라는 답글이 달려본 경험을 한 사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경험했을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종북, 종북, 종북 논리는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따라다닌다. 그 정점에 바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있었던 것이다. 온라인에서 여론몰이, 종북몰이를 주도하던 국정원에 의해 어이없는 이유로 근거 없는 종북 딱지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현 집권당과 다른 야당 소속인 서울시장 박원순, 조선 국적의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정대세,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김미화, 김재동 등이 종북으로 온라인에서 마녀사냥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한 청년단체의 회원들에 의해 지메일을 사용하며 미혼 인정, 소득이 없는 점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으로 내몰려 10여 명이 불시에 압수수색 당하며 구속될 뻔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낙곰수의 김용민 교수는 6월 집회에 나와 새누리당은 북한 없이는 정치를 못하는 당이라며 종북 장사로 집권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명백한 부정선거였죠? 명백한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선거를 어떤 논리로 또 정부는
덮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NLL, 이른바 종북 논리로 정말 북한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종북딱지로 건강한 정책 비판마저 색깔론을 입히고 선거철만 되면 종북 소동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종북딱지를 붙여도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왜 이런 기형적인 사회가 된 것일까? 그 원인은 대한민국이 처한 세계 유일의 특수 상황인 남북의 분단에 있다. 일찍이 북에 대한 징후를 국가 지배수단으로 삼아온 남한 사회에서 북한은 절대 악 그 자체였다. 또리 장군으로 대표되는 북한 사람들은 모두 머리에 뿔 달린 악마로 인식되었고, 군사 독재 시절 북에 대항할 힘을 키우기 위해 민주주의는 무시되어도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적어도 북에 대해선 맹목적인 분노 외에는 모든 것이 불경인 시대였다. 남북 분단 체제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정부 비판적인 모든 세력을 탄압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온 것이다. 수구 보수 정치 세력들은 뭐든지 북한이 한 짓으로 지목하곤 한다. IT 강국의 청와대, 국방부, 금융기관, 농협, 언론사, 금융사 홈페이지 해킹을 당했는데도 매번 북한이 한 짓이다. 합동 대응팀은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란 증거를 확실히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했는데 북한이 인간 어뢰로 한 짓이다. 5.18 민주화운동도 북한군이 침투해서 한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특수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해서 1개 대대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이렇듯 분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수하고 기형적인 사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우리는 처음부터 분단된 나라였을까? 전혀 아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남과 북은 하나의 국가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일제의 2차 세계대전 패망과 함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각각 진주하게 되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38선이 지금의 분단을 알리는 시초가 되게 된다. 어디에 선을 그을까? 서울이 있는 남쪽은 우리가 갖고 소련한테는 북쪽을 주지 뭐 그러면서 38선을 그었죠. 38선은 불과 30분 만에 그려졌다. 이후 남한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국은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 시기 미국 내에서는 트루먼 독트린이 선언된다. 랭던의 전문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려는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신탁 통치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협력도 반대하고 남한을 독자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 1948년 미국의 주도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되고 이를 계기로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과 북에 들어서게 되면서 실질적인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한반도의 분단. 그것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경쟁, 희생 제물이었다. 그리고 2년 뒤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려진 한민족은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이른바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과 더불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단은 지금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한민족이 하나로 합치기 위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은 멈출 줄 몰랐다. 그런 의미에서 1989년은 특별한 해였다. 1989년 3월 무니카 목사님이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당시 방문에서 무니카 목사님은 북의 김일성 주석과 2차례의 회담을 갖고 남과 북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합의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뒤이은 6월에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임수경 양이 세계 청년학생 평양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감격스럽습니다. 이후 임수경 양은 통일의 꽃으로 불리며 전 국민들의 가슴에 통일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지피는 계기가 된다. 아부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적으로 소리치는 그날까지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후 급속도로 높아진 통일에 대한 열망은 남과 북, 해외를 망라한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의 결성으로 이어지고 1990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8월 조국 통일 범민족 대회라는 이름의 행사가 개최되며 남과 북에 사라졌던 통일의 열기를 다시금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다. 남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6.15 공동선언을 한 것이다. 한민족은 물론 전 세계가 환호했고 감동했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남과 북에 분리되어 진행되던 8.15 통일대회는 2001년에는 남측의 대표가 개성을 방문하여 2002년에는 북측의 대표가 서울을 방문하여 남북 공동행사로 치러지게 되었으며 수백여 차례의 남북 당국자 회담,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청소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남북 공동행사를 비롯 국제 스포츠 대회의 남북 공동입장, 이미자, 윤도현 등이 참여했던 2002년 MBC 평양 특별공연, KBS 교향악단 평양공연, 2005년 평양 정주영 체육관에서 진행된 조용필 콘서트, 민간 차원의 대중적인 만남이 활발히 이어진다. 끊어졌던 경의선 철로가 다시 놓이고 수십 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던 이산가족이 극적인 만남을 이루며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개성공단이 시작된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2007년 다시 한번 남북의 정상이 마주한다. 남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6.15 선언을 잇는 14선언을 발표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보다 구체적인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딛는 계기가 된다.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처럼 무르익던 통일의 열기는 2008년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급격히 사그러지고 만다. 이는 통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2000년 이후 7년간 약 200여 차례 진행되었던 남부 정부 간의 회담은 이명박 정권 5년간 단 5차례에 불과했으며 매년 약 3,000명이 만나왔던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201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의 단절은 박근혜 정권 출범과 더불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4월에는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상 최악의 전쟁 위기라 일컬어질 만큼 연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더니 급기야 남북 교류의 상징과도 같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00일을 넘기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논의를 위해 열린 남북 후속 실무회담이 가동 중단 책임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 활발히 진행되며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어왔던 민간 차원의 범국민적인 통일을 향한 목소리, 행동들이다. 90년대의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이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냈듯이 다시 한번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이 절실한 때이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 현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문제 등을 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마리는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종북 논란을 부추기는 분단과 전쟁을 종식시키자. 그리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자.
가자. 8.15 민족 공동행사로.